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님 뵌 지 여러 해 됐는데, 그동안 할 수 없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2등의 정신으로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은 철학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집신 철학은 처음으로 또 듣게 돼서, 선생님과 오늘은 집신 철학에 대해서 조금 함께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선생님의 지혜를 좀 나눠서 가져볼까 합니다. 정말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완벽한 사람의 주위에 사람이 없다. 뭔가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신도, 집신처럼 산다는 것도 약간의 여지, 여백, 구멍, 빈 곳, 모자란 곳, 그런 게 있어야 숨통이 트이고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세상과도 어울리지. 너무 완벽하게 시멘트 바른 것처럼 그러면 어울리기가 어렵다. 일견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집신처럼 살아라 하신 뜻을 선생님이 조금 더 소상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서원 선생이 뭐 해석을 다 해놓고 나 저는 쌤도 말씀하신 늘 작게 해석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확장해 주시고 심화시켜 주는 거 선생님 몫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을 방문해요. 예. 뭐 추석이나 설이나 이러면 인사 오잖아요. 네네. 인사 오고 나서 두 가지 대답이 있어. 선생님 사는 걸 보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걸 보고 한 소리네요. 네. 또 한 사람 선생님이 사는 걸 보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뭐 하나 이 학생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 학생한테는 하라 그런 소리를 한 거는 아닌데 네네. 내 모습은 있는 그대로지만은 그것을 쳐다보는 각자의 모습은 다르다고. 정말 정반대로. 마치 일본 갔다 와서 일본 안심해도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렇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두 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어. 그렇지요. 양다리를 걸치면 두 마리 토끼 잡으려도 하나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제 내 정체감이 필요하다는 거. 네, 네. 그게 강화된 내 주체성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네. 나는 난데 그 두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한쪽이 참고할 만하다. 그거는 훈수거든. 네. 나한테는. 그러나 나는 장기판을 딱 하는 건 나니까. 그렇죠. 네. 장기를 놓는 거는 나야. 네. 훈수는 곁에서 여러 명이 할 수 있죠. 구경하면서 해주는 네, 거거든. 네. 그건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하고 저도 그만이고. 근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훈수들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은 네. 친구들 사이에는 그런 거 가릴 거 없이 훈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래라 네, 네, 저래라 네, 네, 하고 네, 네. 하는데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좀 어리석은 친구가 있어. 네. 내가 어리석다고 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네. 이 친구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참 잘 사귀어요. 예. 그러고 또 그룹도 많고 사교성이 있는 그러니까 분이군요. 오면 재밌으니까 네, 네. 뭐 환영하고 이렇게 넓은데 훈수를 잘 넣어. 그것도 또 환영할 만하잖아요. 네, 네, 네. 그까지. 그까지는 네. 좋은 친구예요.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하고 싶어서 그래. 뭐냐면 자기가 훈수를 뒀잖아요. 네. 친구한테. 네, 네. 예를 들면 둘이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뭐 헤어져라든지 어떻게 그렇죠. 또 해서 그게 훈수죠. 잡아라든지 그런 훈수를 해요. 네, 네. 자기 훈수대로 안 듣고 딴짓을 하면은 절거를 해버려요. 아쉽네요. 그 전까지 좋았는데 정말 이 뒤에는 그 통제감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은 넌 내 친구가 아니다. 아,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야.
그게 어리석다는 네. 얘기야. 훈수는 훈수일 뿐인데 그렇지. 훈수를 넘어가지고 감독 코치까지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까 네. 별 불편이 없어요. 원래 수백 명인데 한두 명 빠져나가도 음. 티도 별로 안 나고. 예. 노년이 되니까 곁에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지. 아유, 집신으로 그냥 물이 다 다 빠져나가듯이. 쫓아내버리고 아, 또 안 쫓아내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가면, 가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미 소문도 파다하고, 스스로 오지도 않고. 물러나버리고. 아하. 그 완전히 고독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생도 상담하고 나도 이제 정신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상담자나 정신치료하는 사람은 그런 훈수를 책임 있게 해야 돼요. 네, 그게 다르군요. 그게 그냥 장기 훈수 두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네. 친구가 훈수 두는 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 네,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아님 말고죠. 아님 말고. 예. 선생님이나 나나 훈련된 치료자예요. 예. 훈련된 치료자. 네, 이 개념이 중요하다. 훈련된 치료자. 그다음 네. 나한테 찾아오는 내담자한테 훈련된 치료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책임 있는 훈수예요. 네. 책임감이 있어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친구나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은 네, 네. 우리가 하는 내용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집신부터 시작해서 네.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네요. 대로 흘러가지만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친구 사이의 그 훈수라도 네. 조금 이제 긍정적인 훈수 음.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책임 있는 네, 네,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되는 네. 그래야 훌륭한 치료자가 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 집신의 원형을 하자면 집신처럼 구멍을 많이 뚫어놔야 네.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많다.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네요. 집신의 구멍에 넣을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한 얽히설키되어 있는 지심처럼 여지가 있어야, 인간미가 있어야 찾아오는 사람도 있게 된다 하는 거네요. 우리 친구분이 참 어리석다고 표현하시는데 아쉽네요. 그죠?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럼. 가볍게 훈수 뜨고 전번에 어떻게 됐냐? 아, 너는 헤어지라 그랬지만 계속 만나.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만 했어도 그러지. 노년에 그냥 풍부한 주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그러지. 있었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고 아까워. 네. 그러면 선생님께 이제 그 친구분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속성이랄까? 그것은 내 뜻대로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나쳐서 말년에 외로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생님께서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 화는 왜 납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는 거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지 타인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그 친구분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그 타인이 이제 나를 조종한다면은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인형거 싫겠어요. 하듯이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내가 나를 다스려.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네네. 내가 나의 행동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은 건강한 통제감인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은 수많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훈수를 잘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훈수 정도. 저는 세뱃돈을 선생님이 한 번씩 손주들한테 주시고 또 뭐 어버이날 같은 때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받으시면 그걸 또 나눠주시고 또 책 같은 걸 써가지고 인쇄가 들어오면 또 손주들한테 나눠주는 그 맛으로 사시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즐겁고 했는데, 제일 치사한 할아버지는 그 돈 어디 썼노? 하는 할아버지가 제일 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돈 가지고 어디 썼노? 어. 내가 그래 쓰라고 그 돈 어디서- 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마치 아까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용돈이나 세뱃돈은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어디 쓰고 안 쓰고 저축하고 뭐 이거에 따라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세뱃돈을 줘서 저금 통장에 넣었더니 내가 쓰라고 준 돈인데 왜 그걸 저금 통장에 넣었냐? 빨리 찾아가지고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남이야 뭐 저축을 하든 뭘 하든 줬으면 그만이지 왜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분의 이야기도 역시 혼수는 가볍게 지금 집신 철학이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훈련된 그 치료자라는 이야기가 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남한테 집신 구멍에 넣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넣고, 그다음에 남은 아주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집신과 남의 집신을 잘 가려가면서 사는 게 현명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새롭게 한번 속담으로 만들어보는 집신 철학으로 사는 삶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